새벽에 펼쳐졌던 토트넘과 위컴의 FA컵 32강, 여러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시청을 했는데요. 사실 경기를 보지 않고 스코어만 확인하신 분들은 4대1? 토트넘 이번에 엄청 잘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86분 윙크스 골, 87분 은돈벨레 골, 93분 은돈벨레 골, 7분 동안 3골이 들어간 거니까요. 이미 2대1이 되는 순간 거의 위컴은 포기였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멋진 어시스트와 은돈벨레가 환상적인 슛을 넣은 건 대단했죠. 하지만 토트넘이 위컴을 이긴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무리뉴에게 이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다. 그는 챔피언십 팀을 상대로 주축 선수들을 쉬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케인이 나서야 했고 은돈벨레와 손흥민도 나왔다. 무리뉴 감독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총평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위컴은 전반 큰 변화가 있는 토트넘이 일찍부터 기회를 낭비하는 동안 우위를 점했다. 견고한 위컴은 패배를 거부하며 연장전을 피하고 싶은 무리뉴가 스타들이 질비한 벤치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면서 토트넘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위컴에게 도전했음을 꼬집었습니다. 팬들도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토트넘의 플랜 B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B팀은 정말 답이 없다. 더 효율적인 서브 자원들이 필요해. 2부 리그 꼴찌를 상대로 이 정도밖에 안 돼?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이 챔피언십 스트라이커한테 털렸어. 베일은 해트트릭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벤 데이비스 탕강가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야. 산체스는 너무 우유부단해. 챔피언십 팀을 상대할 때도 믿고 맡길 수가 없어. 모두가 산체스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토비도 만만치 않았어. 토트넘 B팀은 딱 챔피언십 수준이네. 프리미어리그 최고 윙어 손흥민을 내보내네. 산체스 라멜라는 진짜 조아트 대신 손흥민한테 글로브를 주는 게 더 낫겠어. 산체스, 데이비스, 알더베이럴트 다 갈아치워야 한다. 항상 이렇게 주전들한테 의존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무리뉴 감독은 꽤나 기뻐했고 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서 소모를 피한다는 의미에서도 90분 만에 경기를 매듭짓는 것은 가치가 있다. 골을 넣지 않았다면 연장전을 치러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다. 연장전에 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준 후반 40분 골은 우리에게 멋진 것이었다. 베일은 좋았다. 잘 움직였고 1대1에서도 이겼고 또 찬스도 만들었다. 물론 골을 넣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걸 빼놓고도 그가 90분 동안 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그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고 교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선발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훌륭했다. 물론 윙크스는 MOM이라 할만하다. 골 빼고도 그가 한 모든 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골은 중요한 요소지만 나는 팀의 자세에 만족한다. 이런 경기에서 찬스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몇 분 만에 점수를 내줘졌더라도 슬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우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결과 이상으로 경기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팬들은 답답하게 봤지만 감독의 시각에서는 진지하게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만족감을 보인 것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번 선발 라인업에게 엄청난 조직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으로 복귀하거나 임대 선수가 출전했기 때문에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만은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니시우스는 평점 4점을 받기도 했고 라멜라는 평점 5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60분 이상 뛰면서도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에이스 선수들은 어떨까요? 호이베르 45분 출전, 케인 30분 출전, 손흥민의 은돈벨레 25분 출전인데 손흥민은 평점 7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은돈벨레는 8점, 최대 9점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런던은 박스 안으로 달려 들어간 손흥민은 골문을 가로질러 슈팅까지 시도했다. 왼쪽에서 위협적이었고 도움까지 남겼다. 손흥민과 은돈벨레는 무리뉴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고 후반기에 그들의 팀 내 위상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BBC는 후반전이 시작하고 토트넘은 몰아붙였지만 위컴은 잘 막아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키플레이어인 손흥민, 케인, 은돈벨레를 넣었고 그 선택은 적중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에이스 선수들을 투입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이들이 뛴 경기 시간은
몸푸는 정도였습니다. 거친 파울이나 태클 등으로 부상 위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에이스 선수들이 이 경기마저 쉬게 되었다면 리버풀전은 12일 만에 경기 출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를 보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마지막 짧은 시간 동안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다 보니 자신감도 더 상승하게 됐죠. 위컴 감독인 앤스워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막판에 환상적이었다. 그들은 앞서기 위해 거물급 선수들을 투입해야 했다. 우리는 피곤해 보였고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 선수들에게 실망은 전혀 없고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85분 동안 경기를 잘 치렀다. 그러나 토트넘의 3-4번째 골은 경기를 끝냈다. 오늘 밤 우린 긍정적인 것을 가져가야 한다. 손흥민, 케인, 호이베르 같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왔다고 하면서 패배하고도 뿌듯해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수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베일은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드리블도 5회나 시도했고 키패스 2번, 8번을 슈팅하면서 골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은돈벨레 다음으로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만을 의존하는 골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토트넘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서 우승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루트의 골이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미드필더가 3골이나 넣었고 베일도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케인의 합작한 골이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손흥민과 케인은 골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케인 외에 공격의 루트가 없다면 상대 팀들이 수비하는 것은 매우 편해질 수밖에 없던 토트넘이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풀타임을 출전한 베일이 리버풀전에서 출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폼이라면 곧 진정한 KBS 라인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큰 그림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베일의 부상과 폼 저하를 다 알면서도 임대로 데리고 왔던 것은 후반기에 토트넘이 지금 같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경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폼이 올라오도록 돕게 하고 나중에 포텐을 터뜨리기 위한 그림. 와우. 토트넘은 모든 대회에서 살아남아 있고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꿔보도록 하자. 같은 시즌에 3개의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건 정말 환상적일 것이다 라면서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살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토트넘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팀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입니다. 그러면서도 맨시티와 함께 모든 대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맨시티와 리그에서도 큰 승점차가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 맨시티를 잡았던 것처럼 2월에 또 맨시티를 잡아버린다면 우승 후보 1순위라는 맨시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생긴 상황이니까요. 토트넘은 탑4까지는 인정받긴 했지만 B클럽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도 어색해서인지 해외 언론들은 토트넘을 최고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토트넘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하고 있고 순항 중입니다. 무리뉴가 꿈꾸는 곳까지 토트넘이 갈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고 에이스 4명과 함께 완전체 토트넘으로 리버풀을 압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꼭 손흥민이 득점 1위에 오를 수 있는 경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